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8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8주차 수업은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우리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하는 주가 되는데, 이번 주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는 굳이 중간고사의 지면으로 시험을 치는 것보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학습을 하고 다음 기말 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정책 과목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정책 이 과목에 대해서는 꼭 정량적으로 논리정연하 이렇게 수업을 한다기보다 우리 대학원생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논리에 의해서 우리 안전보건 정책이 수립이 되고, 또 수립이 되고 난 이면에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그것도 시행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그 과정상의 문제점과 또 보완을 해서 결론적으로 이 안전보건 정책이 우리 국민들과 또 기업체, 상대 차원에서 어떤 결론을 갖고 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는 과목이다 보니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인문학적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이 우리 딱 반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러분들 수업한다고 수업 많이 하셨고, 오늘 우리 같이 비대면이지만 우리 출석을 같이 하는 서로 간에 우리 이 과목을 누가 듣는지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식 학생, 늘 회사 업무하고 또 학업하고 같이 연기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기 우리 안전보건 정책을 통해서 회사에 조금이나마 더 좋은 안전보건 정책이 수립이 돼서 그 수립과 아울러 기업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에 안전보건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김정수 학생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김정우 학생 역시 마찬가지 기업 업무와 학업에 상당히 수고 많다 말씀을 드리고, 김준모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학기 같이 수업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김진식 학생 역시 자동차 선박 기술 4학기차 수업인데 아무쪼록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업기에 마무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김형근 학생, 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면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난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번 학기에 안전보건 정책을 통해서 새로 자기 자신의 계획은 물론이고 업무를 보고 있는 조직의 안전보건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박래길 학생, 만약에 어떤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 박성훈 학생, 역시 자동차 선박 기술 대학원의 전공의 4학기차 수업, 우리 김진식 학생과 동일하게 조기에 여러분들이 꼭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박진걸 학생, 안전관리 4학기차인데 이번 안전보건 정책 이수를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안전보건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고, 또 본인이 이거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도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시행이 되고 또 시행하는 과정의 절차상의 어떤 애로점, 또 좋은 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우리 하고 있는 일의 성과에 대한 분석 같이 좀 할 수 있는 트렌드, 하나의 틀을 공부한다,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순태 학생, 늘 자주 뵙고 했습니다만 이번 학기 비대면이라서 자주 못 뵀는데 아무쪼록 이것저것 안전관리 4학기차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좋은 어떤 학창 시절과 그리고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좋은 어떤 일자리 그리고 본인이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성혜준 학생은 역시 마찬가지 기업에 상당히 안전관리에 독보적인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에 기계전기 화공 매체 중심의 어떤 안전관리였다면은 본 과목은 안전보건 정책이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기업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그리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안전보건 정책 그리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리고 각종 고용부의 관련 법이나 또는 지침 그리고 또 훈령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안전보건 기준을 제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도 아마 정부 정책이 상당히 다 밑바탕 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양희준 학생 역시 마찬가지 기업에 근무하시면서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 좋은 시간이 되면 고맙겠습니다. 유재웅 학생은 자동차 선박 기술 전문 대학원에서 역시 우리 김진식 학생과 박성원 학생, 유재웅 학생 같이 우리 사학기차를 차원의 이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공은 비단 다르지만 안전보건 정책이 역시 자동차 선박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이 기본이 되면서 그 정부 정책과 또 기업의 어떤 계획 그리고 개인의 어떤 계획 그리고 기업과 개인의 계획도 큰 틀에서 보면 하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정부 정책도 좁게 보면 개인의 어떤 계획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차원에 보면은 자동차 선박대학원에서도 안전보건 정책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선박대학원을 이수를 하시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서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 좋은 학습 시간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윤경구 우리 교수님께서는 안전관리 전공 5학기차 지금 학습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기업에 오랜 기간의 어떤 경험과 또 임원으로서 생활하시면서 또 학교에 또 안전관리 전공 강의를 하신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보건 정책이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도경 학생 역시 마찬가지 안전관리를 하시면서 기업 차원에서 이 안전보건 정책을 어떻게 접근해서 수행하는 것이 기업을 위한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어떤 역할이 안전보건 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지 이렇게 임해 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병각 학생은 안전관리 4학기차가 거의 종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접어들었지만 지금까지 했던 각 분야별 안전관리 분야에서 안전관리 정책 분야는 조금 더 총체적인 개념의 계획 수립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안전보건의 어떤 획기적인 어떤 틀을 만드는 그런 어떤 분야가 되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건 정책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학습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정규 학생도 안전관리를 학습을 하시면서 안전보건 정책을 학습을 하고 이 학습 내용이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에 좀 더 도움이 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정원 학생도 안전관리 4학기차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학습한 내용과 또 이런 부분을 어떤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지 또 본인의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이고 조직의 어떤 안전보건 업무는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진태 학생도 안전관리를 하시면서 기업에 몸담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개선 계획이라든지 또는 중앙정부와 또 최근에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원래 1월 16일자로 개정 시행된다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문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정동률 우리 학생께서는 이미 기업에서 8년간 안전관리 업무를 보셨고 또 이번에 안전관리 또 4학기차 접어드신 것 같는데 지금까지 했던 내용과 또한 이런 부분을 견해서 안전보건 정책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학습을 함으로써 이번 학기 수업이 개인적으로나 또는 기업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정일련 학생도 역시 앞서 세 사람과 동일하게 자동차 선박 기술 전문 대학원에 4학기 참갔습니다. 이번 학기에 네 분이 같이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관리 전공이 아닌 자동차 선박 기술 대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해서 안전보건 정책이 꼭 이것이 안전관리 전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우리 모든 국민은 크게는 정부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적게는 내 자신의 계획과 같이 맞물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접목을 해서 내가 앞으로 조직에 기여하고 내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어떤 업무를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학습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조재선 학생도 역시 안전관리 부분에 3학기차 되시는 것 같은데 본 업무를 수행과 동시에 본인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안전보건 정책이 좀 더 획기적인 어떤 보람이 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조정근 학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이 과목을 이수하면서 좀 더 조직의 그 안전보건 업무에 좀 좋은 어떤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고 마지막으로 황봉우 학생께서는 안전관리 지금 2학기차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본 과목을 학습을 통해서 본인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안전관리 보건이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차원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왜 내가 학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대학원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이 함으로 인해서 이 대학원 수업을 이수로 한 이전과 이수하고 난 이후에 내 개인적으로는 무엇이 달라질 것이냐 또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는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더 큰 틀에서는 이제는 안전보건 정책을 본다면 좀 더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에 어떤 역할을 내가 수행할 것인가 그런 차원의 여러분들이 이번 안전보건 정책을 학습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각자 조금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고 왜 내가 이런 출석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또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 총체적인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하면은 늘 앞만 보고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물안전 쫙 그냥 과목별로 가는데 가다 보면은 한 반쯤 왔을 때는 어쩌면 이제 반환점이죠. 지금 그렇다면 내가 이 과목을 이수하면서 과연 얻은 것이 뭔가 그럼 내가 앞으로 이 과목을 이수하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당초 계획 대비 지금 잘 되고 있는가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소홀히 했는데 앞으로 이걸 통해서 뭔가 내가 앞으로 좀 진지하게 내가 좀 접근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까지 너무 진지하게 접근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든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한 번 정도 이렇게 분석해서 그 평가하고 그 평가에 대해서 또 다음 이제 하반기 9주차, 10주차부터 이제 마지막 이번 학기가 마칠 때까지 여러분들 학습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24분이 이번 안전보건 정책을 수강한 여러분들의 면면을 일일이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남은 시간에 여러분 종종 자주 이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주차 수업인데 전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시간에 이어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안전보건 정책의 중요성, 과연 안전보건 정책이 왜 중요한가 라고 말씀을 계속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는 정책의 개념과 유형, 그리고 또 정책 과정과 정책의 의제 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안전보건 규제정책의 특징. 여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언제든지 보면 항상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정부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는 대통령. 정부는 당연히 우리가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이니까, 그죠? 대통령. 그리고 선출직 공무원. 선출직 공무원은 뭡니까? 정부직이지만, 대통령도 어쩌면 공무원이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공무원입니다. 그 다음 울산시장도 공무원입니다. 구청장도 공무원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떤 공무원입니까?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하죠. 일반 공무원이 아닌 정무직. 선출된 사람으로서 그 기간 내에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할 때 선출직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개인들도 의사결정을 합니다. 내 자신도 그러죠.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원래 나름대로 내가 주거 환경을 내가 좀 바꿔야겠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래는 내가 지금까지 그냥 10년 정도 타고 있던 차를 좀 교체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걸 적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계획이지만 그걸 정부정책 차원에 지방정부, 울산광역시라든지 남구청이라든지 지방정부 개념에 봤을 때 관용차를 바꿔야 되겠다. 그것 하나의 그 업무의 연관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걸 할 때 항상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그럼 그런 맥락에 보면은 의사는 항상 복수의 대안을 갖고 선택한다. 할 건지 말 건지. 자, 내년도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울산시장 관사가 민선 1기 때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민간인에게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또 관사를 갖고 있는 지자체도 있죠. 지방정부도. 울산시는 그 당시에 울산시장께서 나는 시장에서 관사가 나는 내 개인적으로 쓰지 않겠다. 그 대신에 그걸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라고 해서 좀 돌려줬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고요. 돌려줄 건가 말 건가? 돌려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 매각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걸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설을 해서 공공개념의 시설을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의사결정을 복수대안을 할 것인가? 아니야. 이번 시장은, 또는 이번 부청장, 또는 이번에 어떤 뭐 장관이나 차관, 또 이번에 어떤 CEO는 그렇지만 이걸 내 대해서는 괜찮지만 다음에 후임자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려 대상이죠. 그래서 어떤 복수의 대안을 갖고 선택을 한다. 그럼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목적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항을 원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해서 뭘 하겠다. 그런 의사결정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 참 잘했다. 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실패할 확률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계획은 계획이고 정책 계획은 공공개념을 여기서 생각합니다.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를 같이 좌우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책은 그럼 어떤 정책을 좋은 정책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좋은 정책은 우리 국민이 봤을 때 국민들이 행복한 국가, 행복한 국가가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한 결과가 되겠다. 그러면 회사나 어떤 자치단체라든지 이런 쪽에 봤을 때는 그 조직원의 복지 실현이 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어떤 정책이라고 하지 않지만 그 회장 또는 사장 또는 공장장 또는 그 어떤 기업 임원께서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것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표현을 보니까 근로자들의 어떤 복지 실현이 되면 성공한 걸로 되고 그 회사로 봤을 때는 이윤이 창출돼야 되죠. 그렇지만 그 임원이나 기업의 총수가 원래는 이윤이 좀 떨어지더라도 나는 사회에 환원을 하겠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계획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정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부 정책은 정부와 개인의 차이는 정부는 이윤을 창출하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는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적절하게 쓰이고 그 예산이 쓰인 이후에 그것을 위해서 그 국민들이, 그 조직원들이, 그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어떤 행복지수가 높아졌는가, 삶의 가치관이 높아졌는가, 그 다음에 교통의 편의성이 좋아졌는가, 생활 환경이 개선됐는가, 그런 개념에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공한 정책이라고, 성공과 실패에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정책은 정책입니다. 꼭 정부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 건 아니죠. 참고로 우리 학생 여러분 중에서도 대부분 다 개인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기업에 이렇게 근무하시는 분 계시고, 또 우리가 공공 개념의 공무원도 계시는데, 공무원이 봤을 때 하는 일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을 들여서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에 어떤 국민 또는 지역 주민 또는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공공 개념이 하는 것은 우리가 이윤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할 계획, 그 당시에는 그 계획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계획이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시행을 했지만, 해놓고 한 짧게는 한 3, 4년, 길게는 한 5년이라 지나 보니 그것이 정말 상당히 그 활용도도 떨어지고, 또 활용했을 때 그 이용자의 그 불평, 불만이 상당히 높다든지, 그런 결론적으로 예산은 또 많이 들어간다든지, 매년 또 관리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걸 평가할 때 계획했던 사람이 그걸 평가하면 어떻게 평가할까? 가급적 좀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 평가 결과에 남기는 것보다 문제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끌고 가는 경우는 많지만, 아마 그 정권의 연계성, 예를 들어 민선 1기, 2기, 3기, 4기 또는 중앙정부에서 뭐 대통령이 또 바뀐다든지 또는 당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앞에서 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죠. 꼭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근에 우리 중앙정부 차원에 일어나는 일을 한번 참고로 볼까요? 우리가 그 4대강 사업을 보더라도 지난 MB 정부 때는 엄청, 그 당시에는 우리 물을 이용하는데 최적이고 최고의 가치고, 또 홍수가 나면 또 홍수 예방을 위해서 최고의 어떤 정책이다라고 해서 4대강 사업을 국가의 어떤 중요한 아젠다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것을 뭐 나름대로 어떤 정권의 어떤 연장선이 있다 보니까 뭐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또 미비한 부분대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과 적게 들어가는 부분과 정리해 나왔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 딱 돌아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 정부에 대한 평가 자체를 물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대부분 보면 정책자의 의지 또는 그 사항에서 그때 그 시간의 그 환경에 따라서 그 정책이 상당히 또 폄하해서 평가절하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부분은 또 그 자체가 아주 문제식이 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또 주로 이루어지는 게 많다. 또 그 부분이 또 하나가 또 뭡니까? 우리 원전 관계도 지난 MB 정부 때 뭐 멀리 보기보다 MB 정부 때 한 대통령이 15년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10년 전을 15년, 10년 전, 15년 전을 보면 우리 원전 산업이 우리나라 획기적인 어떤 주력 산업 못지않게끔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정부에서 오면서 어떻습니까? 그 원전 정책이 거의 지금은 원전은 더 이상 건설해서도 안 되고 환경 또 안전에서 문제 있다 이렇게 결론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 원전 관계로도 상당히 지금 찬반 양론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렸다라고 하기 이전에 그거는 정부 정책을 원하는 사람이 할 일이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대략은 본인들이 느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아, 원전은 이래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러이러한 단점도 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다라고 본인들이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각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 보는 평가와 또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일반 국민 입장에서 보는 평가가 좀 다를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4대강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홍수 처리되면 올해도 태풍이 큰 태풍이 2개나 이제 영남권, 동남권 쪽으로 이렇게 서쳐갔죠. 그때 가면 뭐 집중호우가 귀국을 내려서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매년 태풍이 지나갈 때마다 홍수가 일어나면 거의 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또 재산피해가 일어나죠. 뭐 그런 맥락에 보면은 그 역시 마찬가지 또 거의 하나 평가 대상이에요. 아, 그때 그런 정책이 좋았던 것은 당연히 그냥 뭐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만 조금 그걸로 인해서 큰 효과가 없다든지 또 정책은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실패하더라도 그 자체가 정책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아주 평가절하 또는 잘못됐다는 이렇게 되는 일도 많이 있다. 어쨌든 우리 이 정책을 하는 데는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한다. 그러나 정부 정책은 고민을 하고 하되 그것이 전체 국민의 어떤 삶의 질, 대의적인 개념, 공공의 개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정책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정책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은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안전보건 정책은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좋은 정책. 사실 안전보건 정책 하는 데에서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또 이런 최근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엄청 보건이 문제되는 위생이 문제되는데 이렇게 하자 다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정적인 시각도 많죠.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는 엄청난 문제가 많음으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그럼 경제 논리를 접근해 보면 이 정부의 정책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순수하게 보건 정책을 보면 그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우리가 관리를 더 강화해야 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 차원을 보면 안전보건 정책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에 아주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과연 사업주 측면에서는 다 좋은 정책이 할까요? 먼 훗날에는 조금 한 발자국 나서서 바라봤을 때는 좋은 정책이지라고 하지만 당장 지금 이런 안전보건 정책이 강화되고 안전보건 정책이 더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규정이 강화되면 어떻습니까? 그걸 상대적으로 하는 사업주 입장, 오너 입장에서는 무슨 변함이 나니까
무슨 부담이 가는가? 어떻게?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해도 안전보건 정책을 안전보건이 잘 되고 있고, 조금 문제는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간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봅니다. 야, 기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법이 계속 강화되면 우리가 기업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부 정부에서 관여하면 실패하는 정책도 또 많이 있다. 이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정부에서 관여하는데 왜 실패할까? 그는 말이 좀 업혀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택정책이나 특히 우리 부동산 정책, 국민들이 자산평가, 세수 정리 이런 걸 같이 매년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거의 한 반세기, 한 4, 50년 이전부터 계속 지금 와 있는 거죠. 그죠? 어쩌면 지금 이 시간도 이것이 문제화되고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진행형입니다. 불과 한 2년 전, 3년 전,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때 우리 혁신도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께서 이렇게 대통령 공약사항을 낸 것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신행정 수도를 만들겠다. 서울에 있는 국회의사당, 청와대 모든 걸 옮기겠다. 행정 수도를 다른 데를 옮기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걸 위해서 표를 얻었는지 몰라도 어쨌든 그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분이 당선이 됐죠. 대법원이 바로 TF팀을 만들고 해서 2월 25일 날 취임과 동시에 3월 초부터 우리 신행정수로 추진기획단을 만들어가고 진행해 왔습니다. 그 해오는 과정에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정책이라는 게 장기다 보니 대통령 임기 5년 내에 완수를 못했죠. 하면서 다음 정부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서울의 수도권의 모든 인구와 자본과 모든 인재가 다 수도권에